자, 기타의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타계정 대체네요. 방금 봤던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광고 선전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뭐 시험 연구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타계정이 뭐예요? 다른 계정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자, 원래 상품이 없어지면 상품이 오른쪽으로 나가면 본 계정이 어디 있어요? 상품이 어디 쓰겠니? 본 계정은 팔려나간 거지. 상품, 매출, 원가가 본 계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재료가 없어지면 본 계정이 어디겠어요? 썼겠지. 원재료비. 이렇게. 또는 제품이 없어져요. 제품이 없어지면 제품 매출 원가예요. 팔려나갔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얘들의 본 계정입니다. 얘가 오른쪽에 나타나면 본 계정은 얘야. 근데 이 계정이 아니고 다른 계정으로 갔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시험 연구비, 광고 전전비 이렇게. 그것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걸 없애긴 하는데 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금액을, 이것들을 이렇게 놓으면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잘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뭘 걸어야 되냐면 8번을 걸어야 된다. 타계정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설명드린 뭐예요? 재고자산이 팔려나지 않고 감모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늘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역할을 설명드렸어요. 이제 제품을 판매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사용된 제품이나 이 상품의 원가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단에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이라는 이름으로 매출 원가를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타계정 대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 거죠. 도난당했거나 없어졌거나 원가성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인정이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적용 걸 필요 없어요. 본 계정으로 갔으니까. 자, 사례 보겠습니다. 상품이 원가가 20만 원짜리인데 시가가 30만 원짜리예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물어보면 상품을 빼내긴 빼내야겠죠. 상품을 빼내야 되는데 이거 원가를 빼내야 되냐 시가를 빼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잘 봐봐요. 그냥 여기 상품을 팔았다고 볼게요.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잡겠죠. 얼마예요? 시가에 팔았을 거 아니야. 30만 원에. 예? 그때 쓰는 게 시가인 거야. 돈 받았다 칩시다. 현금 30만 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건을 가지고 매출 원가까지 대체 분계를 하면 그때 팔려나간 물건은 상품은 원가를 빼야 되겠어요? 시가를 빼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원가를 빼지. 안 그래? 시가는 파는 돈이라니까. 이걸 빼 장부에서 이렇게 해.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지 이제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만 원. 자, 팔 때도 원가를 빼는데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대잖아. 그럼 뭐를 빼야 되겠어? 당연히 원가를 빼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시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품이 원가가 없어지니까 상품의 원가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시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남한테 팔았을 때 받는 돈이야. 근데 이게 어디 썼냐? 복리후생비로 썼대요. 복리후생비 20만 원 이렇게 하고 가만히 놔두면 매출 원가가 잘못 계산되니까 반드시 적요 8번을 걸어서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 손익계산서에 하나가 더 떠서 빼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매출 원가가 80만 원짜리인데 시가는 90이야. 남한테 팔 때 90짜리인데 회사에 비품으로 썼어요. 제품 빼내야 되겠죠. 원가 뺍니다. 그리고 회사에 비품으로 썼대. 전용했대요. 그럼 비품 8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얘도 적요 8번을 걸어서 빼줘야 됩니다. 타계정으로 대체. 그러면 여기는 제품 매출 원가에서 한 줄이 들어가서 빼게 돼요. 이게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바로 봤던 게 감모 손실도 그 중에 하나고 다른 용도로 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관세 환급금이라고 있네요. 요즘에 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관세 환급금이란 관세 얘기 들어보셨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관세. 관세가 뭐예요? 외국에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물건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데 관세라는 게 없으면 미국의 강한 산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산업이 보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막 자동차 굉장히 경쟁력 센데 막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관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물건을 들어올 때 물건 값은 이제 뭐 상품은 100만 원짜리인데 뭐 현금 주고 이게 사겠죠. 근데 저것이 관세를 물리는데 관세는 보통 8% 정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센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더 약하면 더 많이 붙이겠지. 8%의 관세를 낸다 칩시다. 관세를 내면 뭐라고 하겠어요? 현금으로 8%의 관세를 내게 되면 그 자산을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8%면 얼마냐? 8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팔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팔면. 그러니까 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원가, 뭐 외부에서 운송해오는 거, 해상보험료, 모든 거 다 이 자산을 원가에 더하는 거예요. 관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팔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거를 다시 외국으로 이렇게 팔아요. 어? 그러면 지금 이 관세를 물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게 관세 환급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관세 환급금이란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한 상품이나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할 때는 일단 관세를 물린다니까. 이거 수출할지 국내에 쓸지 모르니까. 이를 다시 수출하면 이미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게 돼요. 이걸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예? 자, 동환급액을 관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관세 환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관세 등을 납부했을 때 어디다 더해요? 상품을 사왔으면 상품의 원가에 더하고 원재료를 사왔으면 원재료 원가에 더합니다. 제품은 사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돌려받을 때 어디서 줄이라고 그랬어요? 매출 원가에서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돈 돌려받아서 더했잖아요. 요거 빼버린다. 바로 상품을 돌려받았지 않냐. 원가 늘렸으니까. 그리고 돈을 받으면 뭐 현금 이렇게 할 텐데 바로 자산을 줄이지 않고 뭐하고 똑같냐면 상품을 사오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이 생기면 요거 직접 뺄 수도 있지만 그 자산 바로 밑에 있는 번호를 빼잖아요. 그죠? 그래도 마찬가지야. 이걸 바로 빼는 게 아니라 관세 환급금이라는 번호를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그 다음에 관세 환급금. 방식이 똑같아. 이때 쓰는 이름이 지금 관세 환급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드 번호가 요 자산 밑에 있는 걸 쓰셔야 돼. 매출 원가를 줄이기로 했죠. 자, 그래서 코드 번호 많이 보셨죠? 보세요. 146번이 상품이에요. 상품을 사왔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생겼어. 바로 밑에 번호 써서 빼는 거죠. 직접 빼지 않고. 대금을 빨리 갚아서 값을 깎았어. 매입 할인이죠. 요 번호 쓰는 거죠. 그리고 나면 바로 밑에 148번이 관세 환급금이야.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오고 납부했던 관세는 상품의 원가에 더할 텐데 나중에 돌려받게 되면 요 번호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를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재료를 사올 때요. 원재료는 153번입니다. 원재료를 사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럼 뭐야? 154번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고 155번이 매입 할인이고 그러면 156번이지 않겠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관세 환급금 어디서 뺀다고요? 매출원가에서 빼요. 원재료는 매출원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품이 150번입니다. 제품이 150번인데 원재료를 사와서 물건을 다시 외국으로 팔려면 원재료를 팔았겠어? 제품을 팔았겠지. 그래서 151번에 붙어있는 관세 환급금을 쓰시는 거예요. 이 번호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많이 출제는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번호가 상품의 세 번째 아래에 있는 149번 149번이 아닌데? 오타나다? 아, 여기가 잘못 썼구나. 아이, 짱구같이. 제가 혹시 칠판에 글씨를 잘못 쓰면, 숫자 잘못 쓰면 책이 맞는 거예요. 간혹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숫자를 좀 잘못 쓰기도 하는데,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모른가? 제가 지금 149번이고, 제품은 151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책이 오타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사례만 보면 되겠네요. 자,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재료를 사왔죠. 관세 나갔대요. 현금 줬으니까 현금으로 돈을 4만 원을 주군 맞는데 어디다 둬야 돼? 자산의 원가에다 가산하시는 거예요. 원재료에. 이렇게.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 팔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이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관세를 이제
물건 만들어서 내다 팔았나 봐요. 그래서 환급을 신청했더니 확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돈 들어올 때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됐다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미수금 4만 원 잡고 원재료를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매출 제품이 됐을 거니까 제품 매출 원가에서 빼야 될 거니까 요 151번에 관세 환급금을 쓰시는 거예요. 관세 환급금.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출제는 되는 거 아니니까 자주 이름만 보시면 돼요. 관세 환급금이 그 정도다. 계정가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셔야 돼.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건 이거잖아. 기초 재고액. 그 다음에 플러스 당기 매입액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기말 재고만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붙냐면 요거 있잖아. 요거 바로 여기서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살려놨다가 요 번호를 쓰면 여기서 빼는 게 매입, 환출 및 애놀이라는 이름으로 총 매입액에서 빼는 거고, 이게 생기면 매입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빼는 거고, 그죠? 또 얘 있으면 관세 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빼는 거고,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요것처럼 적요를 걸면 무슨 이름으로 빼요? 이제 얘는 계정 과목 명칭이고, 적요를 걸면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해서 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까지 보일 수 있다는 얘기네. 6일자 보겠습니다. 4월 6번. 원재료의 일부 55만 원을 공장의 기계를 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원재료가 제조 과정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죠. 55만 원 빼고. 차변에 공장의 기계를 수리하는 데 썼으니까 500번대의 수선비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7번.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원재료 영업부 소모품으로 씁니다. 대변에 원재료를 없애는데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게 아니고 제거할 때는 원가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 썼는데 비용 처리하시래요. 영업부라고 되어 있죠. 800번대에 소모품비를 사용하라는 얘기네요. 8번.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인데 원가가 150짜리고 시가가 200짜리입니다. 제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죠. 팔지 않고 적용 8번 걸고 원가를 제거합니다. 팔려 나갈 때도 원가를 제거하는 겁니다. 차변에 기부에 때렸죠. 기부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9번. 본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1,500만 원이 소실됐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일단 불타서 없어진 제품을 적요를 걸어서 뺍니다. 팔려나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돈을 받으면 돈 받고 보험금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고요.